방삼은 못 들어 소음에 진동에 먼지에 매연에 방삼은 못 들어 자, 안성시 원곡면 질곡리 순하고 착한 조순영을 쌈딱 만든 책임자 나와라. 그런데 저희들이 2차 총궐기대회를 할 수밖에 없는 정말 투사들이 다 돼가도록 공무원들은 저희들이 볼 때 약간 꼬리를 좀 내려주었습니다. 주민들 편에 서는 척 정도는 최소한 우리들 앞에서는, 그전에는 그런 것도 안 했었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4차선 공사 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켜냅시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와 안성시 18개 부서에서 관계행정기관끼리 이렇게 협의를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12월 15일에는 경기도 실수요 검증위원회에서 실수요 검증하였습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진행 단계였고, 현재까지 진행된 상태고, 이후에 이제 그 물류단지 개발 계획 신청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이거를 저지하는 이유는 실수요 검증에서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걸 가지고 심사를 했어요. 심사가 통과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도로가 우리 마을을 통해서 나는데 우리 마을 주민들한테는 하나도 얘기도 안 하고, 실제 원곡면에 거의 원곡면에 거주하시는 분들, 다른 동네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주민들이 찬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실수요 심사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실수요 심사를 할 때 그 안성시 관계자의 의견을 들었는데, 도에서 그 안성시에서 그 원곡면 주민 전체, 방산마을 주민이 이 도로를 원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 안성시 그 관계자가 도에서 답변을 해가지고, 도에서는 심사위원들이 그 말을 듣고 그 심사를 통과한 것입니다. 업체에서 이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로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내용에 보면은 비용 절감입니다, 결국은. 그러면 안성시나 경기도에서는 안성시나 그 원곡면 주민, 안성시 주민을 위해서 도로를 내야 되는데 업체한테 득이 될 수 있는 도로를 내게끔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의를 하는 거고, 그 이후에 그 물류단지 개발 계획 신청을 하게 되면은 승인이 떨어지면은 저희는 진짜 그 강제 수용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우리 힘을 모아서 이거를 저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 얘기도 지금 막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냥 여기 해당되는 부분을 발췌한 겁니다. 그날 2021년 12월 5일 실수요 검증위원회라는 데서 회의록 한 70페이지인가 그렇게 돼요. 근데 그 중에 결정적인 거짓 그게 되어 있는 건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읽어드리면 말을 한 거라 뭐 문법이나 이런 건 잘 맞지는 않아요. 제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녹음해서 풀어놓으면 뭐 문법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용은 뭔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 있죠. 실수요 검증위원회는 안성시에서 열린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열린 겁니다. 도청 공무원들 그다음에 이제 위촉받은 실수요 검증 위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거죠. 이제 안성시 도시개발과장이 소개를 받고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본인을 소개해요. 그 회의록에 사람 이름은 땡땡땡으로 지어놨습니다. 안성시 도시개발과장 땡땡땡입니다. 진입로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대행 사업을 하기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이라는 단어를 빨간 줄로 빨간 줄 한 건 저희들이 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정치인들이나 안성시의 공무원들이나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지금까지 결정된 거 아무것도 없다, 계속 그런 얘기 들으셨죠? 결정된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작년 12월 5일 날 회의 때 이미 진입로 공사는 안성시가 대행을 하기로 결정됐다, 이렇게 공식 문서에 나오는 거예요. 회의록에 그렇게 발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하다 보면 보상비라든가 지작물이 전혀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보상비 문제도 고민해야 된다는 거고, 지작물이라는 거는 이제 땅 위에 건물이나 뭐 이런 게 혹은 나무나 뭐 이런 것들도 그 개집이나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런 지작물이 전혀 안 들어갈 수가 없군요. 당연히 그런 거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민원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때 이제 보상하고 뭐 지작물 조사하고 할 때 민원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답니다. 그렇게는 민원 발생할 소지는 있지만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도 물류창구가 좀 달라요. 많이 주민들이 실제로 요구하고 있나요?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게 그것은 이거 좀 약간 요거를 뺍니다. 이제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느 정도 민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민원이 방삼 주민들은 다 들고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약간의 작은 정도의 이런 뜻이죠. 민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 안성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거고, 또 필요하다면 회사 측에서도 한다고 하니까 안성시도 적극 대처할 거고, 민원 이거는 민원인들의 민원을 들어주겠다는 단어가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민원인들 찾아오겠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게 민원인들 민원은 얼마 안 될 테니까 그거 적극적으로 잠재우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거는 회사 측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막겠다는 뜻으로 다 발표한 거고, 그래서 부위원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보니까 레벨 오브 서비스가 C에서 B로 좋아지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 서비스 레벨이 수준이 좀 그게 도로가 우리 방산마을로 뚫리면 뭐 그 서비스 수준이 좀 좋아지는, 격상된다는 그런 데가 있다는 거예요. 지역에서는 저게 들어와서 좋은 여건이 나온 것 같아요. 이 도로가 방삼으로 뚫리면서 좋은 여건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무리 없는 도로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자, 이 방산마을 뚫고 가는 게 큰 무리가 없습니까? 이 발언을 도청 공무원이 한 게 아니고 안성시에서는 계속 경기도로 밀었거든요. 근데 경기도 공무원이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니고 안성시 도시개발 과장이 이렇게 발언을 해서 거기 사회를 보던 사람들과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좋은 답변 감사하다. 당신 말 들어보니까 그 큰 무리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승인이라는 걸 한 겁니다. 승인. 그래서 아까 박종훈 회장님이 소개한 세 번째 단계 실수요 검증위원회를 통과한 겁니다. 그래서 김용대 대표님은 이거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거는 허위 발언이고 그거를 바탕으로 나머지 절차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거기에 들어간 지금 문서들을 안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맨 처음에 서류 신청할 때 주민들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 주민들이 요구한 거라고 한 거짓말의 근거가 되는 거니까 그것도 우리가 받아서 실제로 방삼 사람들이 그걸 찬성을 했는지 이런 거를 법적으로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번에 총궐기대회 끝나고 나면 변호사를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저희들 여러분들께서 소송 들어갈 겁니다. 네. 네, 잘하나요? 자, 이거를 소송까지 끌어가기까지 애를 써주신 분이 계십니다. 남들이 무슨 소송까지 하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를 악물고 소송을 해야 된다고 끝까지 주장하신 분입니다. 공동대표 중에 한 분이시죠. 김용대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지금 실수요 검증위원회가 어떤 엉터리로 통과됐는데 이게 살아있는 한 계속 다음 문제가 불거질 겁니다. 그래서 그 불씨를 없애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놔둬야 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어떤 그 불씨의 고리를 우리 힘으로 끊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계속 투쟁을 하면은 뭐 될 수도 있겠지만은
왜 이렇게 고생들 합니까? 일단 그 불씨를 꺼 놓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물류단지 진입도로 비교 검토에 대한 맨 위에 있는 이 서류는 그때 도시개발과장 안성시 방문했을 때 도시개발과장으로서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여기 보면은 물류단지 진입도로 비교 검토 최초의 물류단지 계획 제한 도로를 제시하였으나 경기도 이란 이안을 제시했으나 경기도 협의 및 원곡면 주민의 요구로 이 우리 방산마을 관통하는 3안으로 계획이 선정됐다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누가 봐더라도 이란은 미흡했고 얘네들이 3안을 보관해 두고 이란을 미비한 거를 낸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왜냐하면은 이 물류단지 그 승인의 최종적인 법적인 승인권자는 도시사거든요. 안성시장이 아니고. 근데 안성도시사는 잘 모르니까 승인하기 전에 안성시와 협의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도에서는 이거는 타당성이 없어. 그래서 권고안 제2안을 이 정도 했으면 어떻겠냐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사업비가 엄청 든다는 거예요. 이 안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꼼수를 부려서 실수용 검증위원회 그 서류 들어가는 거 주민들의 요구를 가라로 불법적으로 수습해서 낸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계시지만은 그 자기도 모르게 쌓여내신 분이 여기도 계시지만은 그렇게 낸 거예요. 그래서 3안을 수정안으로 확정시키게 된 거예요. 근데 2안하고 3안하고의 차이점은 한 100억 정도의 사업비가 절약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이게 이제 100%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은 감안할 수 있는데 이거 순전히 업자의 편에서 갖고 업자의 개발 이득을 위해서 안성시와 도 근데 도는 잘 모르잖아요. 실정을. 근데 안성시의 도시개발 과장이 몰아낸 거라고 여기서. 그리고 묵시적으로 안성시장도 뭐 승인했겠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왔기 때문에 근데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얘네들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적극적으로 나섰는 분이 이제 김용한 대표님, 박종근 회장님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여기 당초의 안 여기인데 여기를 피해서 꼼수를 부려서 지금 최강호 씨랑 원동호 대표 그쪽으로 낸 거예요. 이걸 대안이라고. 그러니까 얘네들 그 머릿속에는 어떤 정도라기보다는 무조건 그 개발로 인해서 경제성 그것뿐이 없어요. 얘네들 머릿속에. 그래서 아까 김용대 대표께서는 얘네들이 우리 때 압박을 대하는 것은 뭐냐면은 실소검증위원회 그것을 통과해서 3안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 자체를 물거품 무효화시키자는 거지. 그러니까 요게 얘네들이 칼자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안성시에서도 아까 김영은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시나 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대변해서 이것은 민원이 많고 우리들이 처음에 선정할 때 우리가 좀 시행착오가 있었다. 근데 이거는 절대 안 되니까 니네들 새로운 대안 이안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안을 갖고 와라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안성시나 도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니네들이 민원을 잘 잠재우든지 어떻게든지 하면은 되는데 지금 현재 민원 갖고는 안 되겠다. 그렇게 이제 미온적으로 대처하니까 업체는 뒤에 가면서 우리를 각계전투식으로 해서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안성시도 명백한 주민의 그동안의 시행착오는 우리 인정하고 앞으로 우리 방산마을 주민을 위해서 정도의 길을 걸어가서 시정을 펼치면 우리는 과거의 잘못은 묻지 않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 꼼수가 더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꼼수가. 그래서
오늘 좀 이따 이제 실무단하고 가서 협의할 때도 이 자체를 원천무효를 시켜야 된다고요. 왜냐하면은 이 안이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원곡면 로타리까지는 4차선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7구 코스가 개발은 2026년까지는 그거가 된다고 했는데 거기서 양성고개까지는 우리가 2차선이잖아요. 그거 조만간 5년 내에 그게 교통량이 폭주할 거예요. 그 정도를 걸어야 되는데 이 안을 좀 보완해서 해야 되는데 왜 자꾸만 안성시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어떤 세금 갖고 봉급을 받아가면서 왜 모든 것을 업체 논리에만 놀아나냐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안이 됐건 업체가 제시한 대안이 됐건 이것은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안성시가 업체에 대해서 그 의사표시를 우리 시민의 입장에 들어서 확고하게 표명해 주기를 바라서 업체가 우리가 그 어떤 소송으로 가지 않더라도 업체가 이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산마을 관통도로 계획 즉각 처리하라. 진문위에서 저기 물리단지가 들은 걸 우리 마을 중앙으로 나는 겁니다. 느낌이 그렇습니다. 업자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라. 정리하라. 이제 많은 인원들이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의 노력 때문에 좋은 성과가 그때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많이 마을 분들이 힘을 합쳐서 도와주신다면 오늘은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가 물리단지가 4차선에 의한 그 4차선 도로잖아요. 근데 그 도로가 지금 이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한 게 뭐냐면은 저희가 평택을 나가거나 원곡을 나가려고 해도 교통이 마비가 돼서 전역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근본적인 그 대체는 45번 도로도 밀리고 원곡 국도도 밀리고 막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교통 대란이 시작될 수 있고, 지금 평택이나 공도에서 들어오는 인구가 유입해서 오는 인구가 많고, 그리고 지금 브랜시티 인근 지역인 브랜시티 지역에서 지금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들어오는 인구도 지금 저희가 원곡 인구도 이제 면장님도 들으셔야 되는데 원곡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시점인데 이 길을 먼저 우선 해결해야 되지, 이거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교통대란이 더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는 이번에 이렇게 똘똘 뭉쳐 힘을 합쳐서 해주신 그런 보람이 있고 있기를 오늘은 꼭 성과가 좋은 성과를 얻고 가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그 마을에서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고 많이 혼났고요. 그리고 또 저희 시장님 면담 또 잡아서 면담하고 또 의견 들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면담입니까? 선생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자, 얘기하고 나중에 얘기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게 시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지만 사실 시장님이 다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주민들 불편하다고 해서 지금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시행재단제랑 수십 차례 만나고, 저희도 경기도 어차피 지정거지가 경기도니까 경기도에 가서도 지금 주민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대안을 찾아서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 마무리 단계라서 사실 이렇게 안 오셔도 솔직히 저희는 될 거라고 봤는데 오셨으니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저희가 오신 것만큼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주민 편에서 해결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사실 너무 죄송합니다. 평생을 정치인들은 거짓말로만 일관하는 거예요. 지금 뭐 좋은 뭐를 갖고 온다라면 여기서 얘기를 해줘야 되죠. 가정을. 그쵸? 예. 근데 지금 좋은 뭐 결과를 뭐 어쩌고 저쩌고, 먼저 방산마을에 저분 오셨어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그때도 저 사탕발림으로 얘기했어요. 예. 근데 지금 와서 근데 책임자가 나와야지 왜 저분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안성시장 김보라는 여기 나와라! 전영태! 네가 뭘 책임질 건데? 책임질래? 자, 김학영! 자, 선거할 때는 악수 손 못 잡아서 난리더니 왜 안 나오는데? 나와라!
제가 이사 오기 전에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2, 3년 전 같은데 면사무소 갔을 때하고 농협에 갔을 때로 기억을 합니다. 앞에 아무런 내용도 없이 명단에 서명하는 거를 창구의 직원이 여기 서명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해서 내용이 뭐냐? 아, 이건 저 지문리에 4차선 도로 나는 겁니다. 이 말만 해요. 그래서 제가 4차선 도로 나면 좋지 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그 500명 명단 중에 김다론이라는 이름에 서명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쪽으로 방산마을 너무 좋아서 이사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심의 과정에서 방산마을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면사무소 면지역의 타동네의 사람들한테 4차선 도로 난다는 식으로 현혹해서 도장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심의를 통과한 거는 이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변호사를 동원해서 원인 모여 수송을 제기하는 것을 저는 적극 지지합니다. 반드시 관철해야 됩니다. 지금 만성시에서 이 도표에 나온 변경안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약간 뒤로 물리는 일부분만 물리는 그 부분은 절대 우리가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이 도로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저희 집 바로 5m 내지 10m 뒤로 지나갑니다. 제가 집 지은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이건 해도 너무합니다. 우리 끝까지 힘을 모아서 꼭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제가 이제 방산마을에 살면서 부녀회장을 우연찮게 하게 됐는데 그 2년 동안 정치나 행정가 중에 이런 분도 있구나라고 처음으로 깨닫게 해준 분이 있습니다. 이번 일에도 지금 현직이 아니심에도 실제로 발로 제일 먼저 뛰어와서 밤에 나는 1차 처음에 났던 우리 A안을 돌아봐 주신 분이시고요. 우리 마을에 또 다른 면에도 그렇지만 해당 면에 상수도가 안 났거나 가로등이 없어서 문제가 되거나 하는 걸 실사해서 도와주신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정치인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했습니다. 선출직이건 뭐건 다르게 하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현직은 아니신데도 제가 도움을 받으려고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드렸고요. 또 이곳에 직접 나와 주셨습니다. 전 홍진택 시의원님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뜻밖에도 제가 이 무료단지 난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은 TC 문중 땅 매매할 때부터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지금 방산마을을 관통하는 도로가 이게 된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면장님도 와 계시면 저분들이 여기 왜 와 계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시민들을 위해서 이게 와 있는 것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것인지 아니면 시장 편을 들어서 해주려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까 우리 김용환 위원장님이 설명했다시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조차도 듣지 않고 했다는 것은 큰 안성시 행정에 문제가 많은 거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가장 뜻깊은 것은 이렇게 방산 주민들의 평화적 시위를 하신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저기 오신 경찰분들도 아마 좀 의아해할 겁니다. 정말 좀 평화적인 시위예요. 정말로 옛말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고.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우리의 의견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래도 나와서 이렇게라도 하고 전에도 만나 민을 자꾸 넣으니까 들어주는 척이라도 하고 개선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8년 동안 의원하는 상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산하리 보세요. 지문리 보세요. 하일랜드, 동문산업단지 산하리에도 수없이 많은 물류단지가 들었습니다. 그때 도로가 높여졌나요? 다른 길을 냈나요? 기존에 있는 도로를 다 냈습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냐면 산하리 지문간 도로를 확장하거나 원곡에서 국도로 이어지는 도로를 확장해야 원곡면이 미래에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금로마을에서 바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안성시 발전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안성시 세수는 좀 늘어날지 모르지만 우리 주민들의 실생활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저 또한 그래서 방산마을 관통하는 도로는
도로는 절대 반대합니다. 결사 반대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제가 전면에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전직 시의원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근데 제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9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지금까지 여러분과 같이 하는 거고요. 여하튼 힘내시고 무엇보다도 그 이러한 것들을 그 평화적인 시위로 해결하는 여러분들 그 방산 마을 분들의 큰 그 마음이 감동을 받았고요. 그 받은 감동으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할 거고요. 또 좋은 대안이 이뤄다라고 봅니다. 사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공도에 스타필드가 생겼습니다. 근데 IC에서 나와 들어간 거 지하도로 330억 공사를 했어요. 그거 뭐냐면 아까 여기에도 나왔더라고요. 진입도로는 시가 하는 걸로. 원인자 분담금을 받아서 시가 발주하고 시가 공사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겨요 거기에? 네. 제가 봐서는 그런 게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분들이 돈을 내서 시로 기부 체납하는 건데 아예 돈을 업자한테 돈을 받아서 시가 공사하고 남은 돈은 시가 챙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그 하일랜드 지금 뭐 하고 뭐 그 파스리 거기 골프장도 지금 개발한다고 하는데 거기 도로는 어디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기존 도로를 이용해주고 여기만 별다른 거 해준다? 저는 여기 굉장히 이게 좀 뭐 내막이 있지 않나? 우리 잘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 제가 처음에 저도 의아했어요. 그러면 방산마을에서 물류단위를 반대하냐? 반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해라 했는데 우리한테 피해만 주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이장들 단체들 뭐가 연이냐면 다 돈에 연관되어 있어요. 제가 경찰분들 계시지만 돈이 있는 곳에 범죄가 있습니다. 자기한테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께 나와주셔서 고생하시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늘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면서 하여튼 저 이 자리에 마이크를 잡자를 못 적으시는데 너무 죄송하고 하여튼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건 이제 하려면 단계가 10단계예요. 여기서부터. 네. 10단계인데 요 3단계까지 통과됐다고 그러잖아요. 요 3번째 단계가 실수요 검증이라고 했고 여기에 불법이 있었다. 요걸 가지고 소송을 하겠다는 건데 요 4번째 단계가부터 우리가 맡고 있는 거예요. 자, 4번째 단계가 뭐냐면 물류단지 개발 계획 신청하는 겁니다. 이거를 원래 얘들이 세워놓은 건데 계획상으로는 올해 5월 달에 내기로 했던 거예요. 그 자기들의 계획이 2022년 5월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언제 알았냐면 6월 3일 날 업자들이 지주들한테 편지 보냈을 때. 그러니까 6월 중순이나 돼서 처음에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편지에는 6월 말에 내겠다고 돼 있었어요. 요 4번째 단계입니다. 6월 달에 내겠다고 했는데 6월 달에 못 냈어요. 이거부터 저들이 막은 겁니다. 지주들이 서명해서 갖다 내고 그 다음에 지주들이 냈다는 소문 듣고 바로 이어서 주민들 전체 서명 한 130가구 정도 되는 데서 128명의 서명을 받아서 안성시와 경기도에 제출한 거죠. 주민들이. 지주들 서명 제출했지 주민들 전체가 서명 제출했지. 그러면서 얘들이 6월 말에 못 냈어요. 그런데 2달 정도 늦어져서 8월 말에 낼 거다. 그 못 낸 서류를 4단계를 8월 말에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우리 마을 주민들이 들은 거예요. 제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저는 주민들 통해서 들었어요. 8월 말에 내겠다. 그래? 8월 말에 내면 이건 안성시에 내는 게 아니라 도에다 내는 거니까 도에 몰려가서 항의하자. 시위를 하자. 이렇게 하고 이제 도로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날 가보니까 가기 전에 참 안성시청 공무원들 오늘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만났어요. 대표단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8월 말에 절대 못 냅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들었는데 8월 말에 낼 거라고. 공무원들은 시청 공무원들은 8월 말에 못 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상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시청 공무원들은 물론 도에다 내는 소유지만 안성시 공무원들과 협의해가지고 내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8월 말 안에 못 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날 우리 집회하고 있을 때 대표단 들어갔다 와서 뭐라 그러던가요? 서류 냈다고 그랬죠 이미. 서류를 이미 내놨대요. 그런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초안이다. 아니, 업자들이 사업하면서 초안을 왜 갖다 줘요? 분명히 서류 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집회하면서
그게 다 틀어진 거죠. 그게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워딩을 이렇게 똑바로 다 옮기진 못하는데 제가 들은 말씀을 전할게요. 그날 우리가 집회하고 온 뒤에 며칠 지나서 업자들이 드디어 서류를 내려왔답니다. 그런데 도청 공무원들이 지난번에 우리 대표단도 만났었고 주민들이 몰려와서 항의 시위도 했고 이거 그냥 접수해서 공식적인 처리를 하는 거는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반려하고 싶은데 명분을 찾으려고 안성시청 공무원들한테 물었답니다. 그래서 시청 공무원들이 우리도 아까 팀장이 와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방삼 주민들 반대 의견이 저렇게 심한데 그냥 받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냈고 그래서 그 핑계로 도에서 서류를 반려했대요. 그러니까 서류 접수 못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길이 있대요. 공무원들이 거부 못하는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우편으로 보내는 거. 우편으로 보내면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편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민원실에 그냥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두 번째 방법을 택했다고 그래요. 민원실에 던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민원 접수가 되죠. 민원 접수가 되면 절차대로 해야 되는 건데 이 친구들도 이제 사업을 하면서 공무원들하고 그렇게 공무원들이 내지 말라고 그런 거 보완해서 가져오라는 거를 민원실에 던지고 가면 앞으로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거 본인도 느꼈겠죠. 잠시 뒤에 와서 민원실에 냈던 서류 가져갔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정확하게 확인해 주는 공무원은 아직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우리 주민들 잘 싸우고 있는 거죠? 방삼 주민 똘똘 뭉쳤다. 안성시는 각오하라. 예, 끝으로 중요한 얘기 하나. 자, 이제 신청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두 번째하고 똑같아요. 두 번째 그냥 우리들 모르는 게 공무원들끼리 상의하는 겁니다. 서류가 들어왔어 이제. 그러면 안성시청 공무원,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협의합니다. 그거 우리가 막을 수 있나요? 그 사람 공무원들 회의하는데 우리가 쳐들어갈 수 있나요? 못해요. 그러니까 신청하면 그 다음에 이제 주민의견 청취라는 거 합니다. 주민의견 청취라는 걸 그때서 해요. 그러면 원공 면사무소에 회의실에 자 이제 의견이 있습니까?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찬성 의견이 있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이때 반대하면 되지 않냐? 왜 미리부터 반대하고 난리야? 이때 하면 되는데 이때 주민의견 청취하는 시기가 있는데 근데 왜 지금 하죠? 그때는 늦어요. 요거는 늦어도 보통 늦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회 보는 사람이 얘 없군요. 국회 하는 거 많이 보셨죠? 국회에서도 그냥 방망이 두드려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난리 피고 공무원들 밀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공무집행방해. 예. 공무집행방해로도 잡아가면 한 사람 두 사람 잡아놓기만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식행입니다. 여기 완전히 다 요식행위. 그러니까 요걸 못 막으면 이 다음부터는 계속 요식행위예요. 다. 우리는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뭐 10단계 중에 3단계 그러니까 앞으로 기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여기서 지금 막지 못하면 이 다음부터는 다 일사천리로 진행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여기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못 들어.